네, 여러분, 오늘은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안개 상자를 만들 일이 생겨서요. 이걸 좀 녹화했다가 보여주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안개 상자는 일종의 입자 검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자 검출기인데 이제 유래는 윌슨이라는 분이 제작을 처음 해서 보통 윌슨의 안개 상자라고 하는 것이 좀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윌슨이라는 분은 1890년대 영국의 베네비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천문대에서 근무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문대 산 밑에 또는 그 주변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또 안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 뭐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실험을 해본 분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이 이제 뭐 요즘에 고등학교나 이런 책에도 좀 있고 그런데요. 에, 그 이분이 그래서 1911년에 안개 상자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개 상자는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증기를 이제 팽창을 시키면은 이제 과포화 상태, 이제 냉각이 되면서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는 장치도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좋은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누군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36년에 미국의 랭스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연속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안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드는 안개 상자랑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로 이제 냉각을 시키고요. 또 알코올, 아주 농도가 높은 알코올을 이용해서 알코올이 이제 용기 안에서 기화됐다가 이제 드라이 아이스로 냉각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입자가 그 안에 지나가면은 이온화된 그런 기체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사선이 지나간 비적이 보이는, 또는 뭐 우주선이 지나간 비적이 보이는 그런 안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든 이제 맨 먼저 만들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요 안개 상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게 이제 대단한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입자를 우리가 이제 알파나 베타나 감마 또는 비오원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안개 상자가 이 초창기에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입자의 충돌과 또 원소가 변환되는 것을 이제 그런 안개 상자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안개 상자를 통해서 양전자가 발견된 것을 또 본 사람도 있습니다. 리차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덕에 이제 1936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입자의 충돌과 이제 원소의 변환에 대해서 이제 안개 상자를 통해서 관측한 분은 1948년에 또 노벨상을 받고요. 그러니까 안개 상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노벨상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윌슨의 안개 상자가 어떻든 계속 발전을 하고 또 다른 검출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품 상자라고 해서요, 버블 챔버라고 또 이름을 붙인 그런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이다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거 이제 거기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면 거품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저온에서 어떤 입자가 지나가게 되면은 거품이 생기면서 비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측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든 분도 있습니다. 1952년에 뭐 미시간 대학에 있던 도널드 글레이저라는 분이 만들어 가지고요.
이분은 나중에 1960년에 요 거품상자 발명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뭐 이 거품상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자 물리학과 관련된 그런 걸 검색하다 보면요, 이 거품상자 사진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자기장에서 이렇게 그 입자가 가다가 하전 입자가 원을 그리면서 그 아름다운 비적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품 상자, 뭐 앞서서는 안개 상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품 상자는 이제 미국의 그 입자 가속기 뭐 페르미렉 같은 데 있죠. 또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써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버블 챔버도 다른 분들에 의해서 좀 더 발전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크기와 그 가속기의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스파크 챔버, 뭐 와이어 챔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르주 샤스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원래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뭐 멀티와이어, 멀티챔버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물리학 중에서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그 다양한 소립자들을 관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알파나 베타나 감마를, 물론 이제 그 방사선 주행관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그 방사선 계측기, 이런 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가시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죠. 숫자로 나타나거나 게이지에 이제 눈금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면 되게 흥미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버블 챔버가 아니라 이제 안개 상자라는 걸 만들 텐데요. 그 안개 상자는 뭐 좀 그 시중에서 키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좀 뭐 복잡한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안개 상자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 이 일상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그 재료로 다 되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드라이 아이스하고 이제 알코올이 문제일 거예요. 알코올은 아주 고농도 99% 정도 되는 그런 알코올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는 또 좀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취급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만들려고 하는 그 구조는 이런 반찬통에다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밑에 깔고 알코올 스펀지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알코올을 여기다 흠씬 묻혀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기화되고 기화돼서 이제 이 용기에 가득 차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쪽에서 이제 프레쉬를 비춰주면, 여기 검은 색지를 띄었기 때문에 방사선 빛이 쭉 지나갈 때 여기서 이제 이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로 날아가는 그런 그 알파, 베타, 감마. 뭐 감마는 뭐 운동 에너지가 간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든 감마선을 맞아도 굉장히 강한 빛이니까 이온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온 주변에 과포화되어 있던 알코올들이 모이면서 하얀 구름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 걸 관찰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쉽죠. 그렇지만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뭐 집에 쌓아놓고 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오늘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 드라이 아이스가 있으면 곧바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가 되면은 그때 또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뭐 준비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로는 집에서 이렇게 층간 소음이 생기고 여기 이제 펠릿형 그 드라이 아이스를 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깨어야지 좀 골고루 그 밑에다 깔 수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해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이 전기 믹서가 드라이 아이스를 잘 이렇게 갈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마하고 보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장갑을 낀 상태에서 조금 더 가루를 내 가지고요 그 아래다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 절구 같은 게 있으면 절구를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하여간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키트로 구입하면 이런 재료들이 와요. 요 검은 색지도 있고 여기 이게 접시인데요. 뭐 종이로 된 접시더라고요. 또 요거는 문풍지이고요. 문풍지.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후레쉬가 있고요. 후레쉬. LED 후레쉬인데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넣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알코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99%가 넘는 알코올이어야 됩니다. 무수 알코올, 물이 들어가지 않은 알코올이야겠죠. 물론 요걸 이제 물에다 섞으면은 뭐예요, 손소독제 같은 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여기 꽃핀이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요 심지가 중요해요. 요 심지 요 끝에 심지를 막 감아 놨는데 여기 이제 방사선 소스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토리움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다음에 요걸 좀 확대해서 본 거고요. 자, 에탄올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런 그 문풍지를 요 안에다 넣었는데요. 요거는 문풍지나 스펀지, 사실은 스펀지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스펀지에 알코올이 아주 흠씩 젖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요 나중에 그것이 기화되면서 용기 내에 알코올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스펀지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리 넣어서 이렇게 좀 남는 부분을 이만큼은 좀 가위로 잘라내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낸 부분도 나중에 이거 써야 되니까 버리지 않고요. 놔둡니다. 자,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 꽃핀을 꽂으려고 뭐 반을 좀 잘라 놓으면은 좋고요.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그 고무장갑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드는 과정이에요. 잠깐 그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여기다 넣으니까 좀 잘 되질 않더라고요. 자, 지금 문풍지를 일단 저 안에다 넣으려고요. 저렇게 안에다 미리 넣어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넣었는데 문풍지를 저기 붙이는 게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저 끝을 일단 종이로 된 끝을 먼저 조금 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문풍지는 저 속에 이제 알코올을 잘 스며들게 하는, 저렇게 조금 접어서 이렇게 해놓고 저 안에다 이제 그 돌돌돌돌 말아서 저렇게 지금 돌돌돌 말으면 이제 저기 용기의 그 원보다는 저게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저게 이제 저 용기에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쪽의 깐 부분이 이제 일단 붙게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그 종이를 살살살 당겨 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붙이면 되는데, 뭐 당기는 방법은 갑작스럽게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옆에 있는 가위를 이용해서 가위로 이렇게 살살살 잡아 끌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집에 그 무슨 그 뭐죠, 그 손톱깎이에 들어있는 그런 그 핀셋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당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렇게 해도 잘 되는 걸로 봐서 뭐 가위를 쓰든 뭐 젓갈을 쓰든 뭐 이런 걸 칼을 쓰든 하면서 저기 이제 종이를 살짝 눌러서 잡아당겨 가면서 저렇게 누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원통의 그 정해진 위치에다가 저 스펀지를, 저 문풍지로 된 스펀지, 문풍지라고 하는 스펀지를 저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뭐 금세 안 될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키트화돼서 나온 건데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재료는 중요한 건 이제 알코올하고 드라이 아이스만 있으면은요,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집에 있는 반찬통 가지고 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오늘 꽃핀이 있는데 꽃핀 없어도 되고요. 자연방사선이 어차피 있으니까, 우주선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관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렇게 키트로 우리가 장만을 하면은 뭐 재료를 이것저것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수월한 면이 있죠. 저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남네요. 그냥 모양이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으니까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 끝을 잘라내면은 더 두께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좋긴 하겠는데, 그냥 저렇게 약간 겹친 모습이 보이죠. 저것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잘 붙도록 삥 둘러서 만져주면은 되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안개 상자는 뭐 얼추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에다 이제 꽃핀을 꽂으려고요. 지금 저 스티로폼 한쪽 저기 남은 거를 저기 그 반찬통의 중앙에 그 문풍지 자른 것을 한 조각을 더 붙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붙이나요? 자, 저 꽃피는 원래는 저 이제 가스등 심지가 있어요. 캠핑용 가스등 심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뜯어내 가지고요, 저기다 감은 겁니다. 저게 특이하게도 이제 화강암에 많이 포함된 그 토륨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토륨을 이제 넣은 재료다, 들어가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륨은 뭐 반감기가 140억 년이 된다니까요. 저거 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토륨 232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이제 문풍지를 붙이고요. 꽃핀을 끼는데 그냥 한번 쑥 직진하면 잘 안 들어가요.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저렇게 좀 회전을 한번 시켜가면서 한두 번 이제 회전시키면 잘 꽂혀요. 안정감 있게. 자, 저게 이제 저 위쪽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요번에 이제 병뚜껑에다가, 병뚜껑 저렇게 그냥 놔두면은 저기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도 아래쪽 조금 뭐 책상도 하얀색이고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제 조명도 비춰주고 아래쪽은 이제 배경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줘야 그 구름이 하얗게 만들어지는 것이 잘 보이니까요. 밑에다는 이제 색지를 달 생각이에요. 뭐 물론 준비물에 색지도 다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 저 스펀지에 알코올이 가득 묻어 있으면은 뚜껑을 저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알코올이 이제 저 용기의 기체 속에 골고루 퍼지고 충분히 퍼진 상태에서 아래쪽을 냉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방사선이 날라오면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거죠. 자,
자, 이제 그 색지를 밑에다가 배경을 검게 하기 위해서 저 색지를 대려고 하는데요. 색지는 저기 네모나니까 저 뚜껑에다 대고 손으로 꾹꾹꾹 눌러줘 가지고 자욱이 생기면은 그 자욱을 따라서 이제 가위로 자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칼보다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엄지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자욱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욱이 생겼으니까 가위로 쑥덕쑥덕 잘라줍니다. 뭐 너무 급하게 자르면은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하게 됩니다. 천천히 저 자욱이 난 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저렇게 잘라도 그 규격에 딱 맞게 잘라지진 않아요. 너무 작게 잘라주면 또 헐거워서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크게 자른다는 마음을 갖고 그 원을 따라서 원의 그 자욱이 안쪽 지름도 있고 바깥쪽 지름이 있을 텐데 안쪽 지름보다는 바깥쪽 지름이나 그 중간 정도를 따라서 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오리고 넣어보고도 이제 사이즈가 그래도 여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다듬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잘라서 넣어보니까요. 조금 남아요. 그죠? 저 끝이 조금 남죠. 그래서 저것도 좀 뭐 뚜껑을 닫을 때 저기 뚜껑의 나사가 이제 접히면서 종이가 구겨질 수 있으니까 저 부분도 좀 잘라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가위로 좀 한 번 더 저 테두리를 싹 눌러서 자국을 내고요. 너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서 자릅니다. 뭐 실수로 너무 이제 많이 잘라내 가지고 그 종이가 너무 헐거워진다 그러면은 난감할 텐데요. 뭐 그때는 그 테이프나 이런 걸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뭐 버릴 건 없고요.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안에다가 저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훌륭한 검은색 배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자,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닫아 보면 이제 저런 모양이 되고요. 저게 이제 완성된 안개 상자 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알코올 저기다 투여하고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 냉각 재료를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저 알코올은 99% 알코올 100%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여간 물을 섞은 알코올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소독용 알코올은 저 그 99% 알코올을 갖다가요. 그 물 증류수나 이런 걸로 희석해서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면 거기다 향을 첨가하기도 하고. 저 그 알코올이 소독용 알코올 저 100% 알코올은 또 소독용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보다는 세균들이죠. 세균들은 저 100% 알코올을 만나면요 오히려 그 세포벽을 보호하는 막을 친다고 해요. 세포막을 보호하는 막을 친다고 하니까 그걸 사용하면 살균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60~70% 되는 소독용 알코올을 우리가 쓰게 된다고 합니다. 저 소독용 알코올은 보면은 뭐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독용 알코올이 아니라 이제 소독용 알코올을 만들기 위한 재료죠. 199%짜리.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네, 다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저 안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저거는 이제 저 속에 알코올을 좀 충분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조금 넣으면은 알코올이 기화되더라도 과포화 상태가 로 도달하는 게 이제 좀 수월치 않을 테니까요. 저 스펀지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아주 흠씬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저런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플라스틱 같은 걸 이용해서 저 대전을 시켜줘요. 왜 그런 거 하니, 저 뚜껑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저 속에 뭐 산소, 질소, 뭐 여러 가지 이 먼지 입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 중에도 이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응결돼서 과포화된 알코올이 응결돼서 생기는 구름이 많으면은 방사선 비적이 만드는 구름을 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전을 시켜서 저렇게 이온들이나 먼지가 한쪽으로 쫙 끌려오게 되면은 훨씬 더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전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실험 기구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이제 고전압을 걸어서 그 이온들을 분리해 주는 그런 장치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접하는 건 수월치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꽃핀 재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꽃핀 재료는 그 캠핑용 가스 등 심지, 그거를 활용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주로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는 알파겠지만 나중에 관찰해 보면은 뭐 꼭 저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저 속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된 방사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토륨 232에서 붕괴된 알파선이다. 또는 뭐 부가적으로 이제 베타선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마선은 늘상 이곳저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관찰할 때는 그 금방 과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좀 인내를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쳐 보겠습니다. 이제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쭉 끼고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준비하는데, 요거는 약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믹서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절구라든지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든 집에서 하는 것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 이제 장갑을 꼈는데 저 장갑도 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굉장히 온도가 낮아 가지고요.
그 동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행히 좀 펠리션은 좀 작게 떡국처럼 작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좀 깨기가 좀 편합니다. 저걸 절구나 이런 데다 넣어 가지고 깨어서 좀 더 가루로 좀 가는 가루로 만든 다음에 아까 그 종이 접시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 과정은 조금 빨리 돌릴까요? 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냥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한쪽 손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저걸 넣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 요게 이제 지금 넣어서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넣어서 가루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붙어 있던 그 수증기 분자들이 주로 먼저 분해되면서 생긴 얼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하는 것보다 요거를 직접 깨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저 둥근 펠렛 있죠. 요거를 더 깨어가지고 이제 도마로 깼는데, 도마에서 이제 식칼로다가 이렇게 좀 눌러서 깼는데, 저는 좀 조용히 해서 깨려고 그렇게 깨서 그 밑에다 더 깔아야 됩니다. 저대로는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뭐 다 완성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안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푹신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름이 이쪽 옆에다 놓으면은 구름이 형성되면은 빛이 비춰주면 그 밑에 빛이 산란되면서 구름이 잘 보일 테니까요. 여기다 옆에다가 이제 요 조명을 또 설치할 겁니다. 자, 조금 더 알코올을 집어넣는데요. 푹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당겨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푹신 집어넣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속에서 좀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하자마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요것도 아까 그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옆에다 놓는데, 요것도 좀 효과가 좀 떨어져서요. 다시 좀 가루를 더 내서 올려놓고 관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쭉 더 이동시켜서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 만들면은요, 요거 뭐 한 3분, 5분, 요거 위에다 이제 대전시켜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미 있던 이온들을 좀 제거하려고 대전을 시켜서 저렇게 스티로폼을 위에 잠깐 댔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고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좀 정지시켜 놓을까요? 자, 여기는 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꽂힌 꽂은 요 부분을 너무 크게 만들었구나, 요거 때문에 시야가 좀 가려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걸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떻든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거는 좀 보면은 밑에 좀 알코올이 젖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 위에다 푹신 좀 충분히 적시지 못해서 밑에다도 조금 알코올을 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볼 때도 뭐 그렇게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어떻든 이 맨 위에다가 푹신 젖게 해 놓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가 보이죠? 방금 전에 잠깐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구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가운데에서 이제 굵게 튕겨져 나가는 게 이제 알파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보이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 선이 자꾸 손이 많이 움직여지는데요. 선이 저렇게 축축 생기는 게 있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여기서 발생된 알파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거는 자연방사선이나 또는 우주선,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선이 우주선에 날아오는 건 없을 테고요. 주로 안에서 뭐 양성자선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는 거 이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굵게 만들어진 건 알파선이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 중에서 한 뭐 4cm 정도 가면은요, 여기서 만들어진 그 운동 에너지가 속도로 치면 한 시속이 아니라 초속 한 1000km가 넘는 그런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갖는 그런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비적의 그 길이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알파 입자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는 거는 지금 알파 입자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느다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베타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타 선도 이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작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자기장을 걸어주면 베타선이 휘어지는 것을 좀 더, 알파보다는 이제 베타는 질량이 작으니까 아주 잘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잘 관측을 하려면 저 위쪽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좀 적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그 문풍지를 너무 위에다 붙인 것이 과연 좋은가,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한 지금 그 문풍지에 가려서 저게 더 잘 안 보이는데 한 1cm 좀 떨어뜨려서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이제 매뉴얼에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저 꽃핀을 끼는 문풍지도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해서 잘라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이 훨씬 더 잘 보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뭐 또 가끔씩 이렇게 스티로폼을 문질러 가지고요, 대전을 한 번씩 시켜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가끔씩 한번 계속 관찰하면서 대전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 게 아니라 저 밑에 검은색 종이에다가도요, 가로 세로 1cm 간격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를 넣어서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찍었을 때 방사선 비적의 길이가 어느 정도씩 되는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만들어지는 그 핵 에너지들이 어떤 상태로 방출되는지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떻든 알파 입자는 저기 좀 특이한 모양으로 구름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V자 모양으로 형성되는데요. 그죠? 저거는 이제 그 뭐 알파 분계 중에 그 이중 알파 분계도 있습니다. 그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베타 분계일 수도 있는데 저게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굵기가 베타 분계는 훨씬 가늘어야 이제 보통 가는 것으로 관측이 돼야 되겠죠. 가늘고 약간 좀 자기장이 있으면은 더 알파보다는 잘 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될 거고요. 베타 분계는 아무래도 질량이 작으니까 뭐 약간 좀 이렇게 알파 분계는 정확하게 그 직선을 이루면서 날아가는데요. 베타 분계는 약간 좀 휨이 있다, 가늘면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안개상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지를 못하네요. 가능하면은 저 그 상자 위아래 좀 정전기를 좀 높게 걸어주면은 더 관측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계속 틀어 놓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의외로 오래 녹화를 해 놨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화면에 음악을 들으면서 화면을 보면서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드라이 아이스를 다른 데 컵에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건데요. 자, 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뭐 비싼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그 고용량의 펠티어 소자, 열전 소자라고 하는 거를 한 뭐 6, 700와트짜리를 밑에 넣어서 드라이 아이스 대신 냉각시키고, 뭐 또 고전압 장치를 걸어서 이렇게 뭐 스티로폼으로 대전시켜 가지고 그 속에 이온이 생긴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드라이 아이스 또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